본격적인 농번기이지만 농가들은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시설을 짓는 등 지자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경주와 의성이 국토부가 공모한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고령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임대주택 180호가 공급됩니다. 멸종 위기 중인 쇠제비 갈매기가 10년째 안동호를 찾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조성한 인공 모래섬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안동호를 찾는 개체수도 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과 경산, 구미의 수소 충전소 4곳이 추가로 구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6월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는 곳도 많은데요.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도 농가들이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간 집중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요.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가 입국을 승인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11,550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중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약 14%인 1,614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배정은 농가가 신청하면 지자체가 검토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지는데 전기, 화장실 등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숙소가 있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농가는 알아서 노동자를 구해야 합니다. 등록 외국인 노동자 수가 부족하고 신청 기준도 까다롭다 보니 농가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나 이제 또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50%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노동비가 현재 장년 기준이나 이래 보면은 사실 올해가 또 1, 2만 원 정도 더 업됐는데 보통 최고 16만 원까지. 농가들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숙시설을 늘려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단일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인 지원 없이 지자체 단위로 숙소를 지원합니다.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경북은 영양에만 100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됩니다. 제 농가 입장으로서는 개인정도 좀 보조를 좀 해주면서 지자체와 농협이라고 같이 MOU 체계를 해서 그렇게 기숙성 전체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좀 만들면은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면서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쇠제비 갈매기가 10년째 안동호를 찾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조성한 인공 모래섬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새인 쇠제비 갈매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안동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10년째입니다. 바닷가가 아닌 내륙 담수호를 찾는 건 희귀한 일로 생태 관찰용 CCTV 확인 결과 올해는 최대 18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방문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4월 달부터 7월 때까지 이제 오는데 올해는 좀 빨리 왔죠.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왔는데 짝짓기를 성공해서 한 새끼를 한 81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대부분 성체로 자라났습니다. 천적인 수리부엉이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파이프는 쇠제비 갈매기 새끼들이 포구나 폭염 대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에서 10,000km를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쇠제비 갈매기. 안동호를 찾는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서식지 인근 탐방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안동호의 명물이 된 쇠제비 갈매기는 안동호가 만들어질 때 순면민의 마음과 같기에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려 생태
탐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 관광 자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안동호 수위가 올라가면서 기존 서식지인 쌍둥이 모래섬이 사라지자 영구적인 인공섬을 조성한 안동시. 인공모래섬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적인 종 보존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와 의성의 고령자 임대주택 180가구가 조성됩니다.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섰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주와 의성을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경주의 고령화율은 24%, 의성은 43%로 전국 평균 17%보다 높아 두 지역 모두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경주에 고령자 복지주택 120가구, 의성에 60가구가 들어섭니다. 경주에는 1,500제곱미터 규모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에 텃밭과 건강관리실 등이 설치됩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물리치료시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선 영구 임대주택 사업으로 우리시 온가족 행복도시 프로젝트인 어르신 행복도시를 추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구는 지역의 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과 고령자 복지주택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8일 오전 8시 15분쯤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경산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일대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북 안동과 경산 구미에 수소충전소 4곳이 추가로 구축됩니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에 3개 지역이 선정돼 사업비 2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 경북도청 천년숲고 구미 오태동에는 승용차 위주의 일반 충전소를, 구미 선기동과 경산 계림동에는 버스와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말이면 지역의 수소 충전소가 10기로 늘어나고 2025년까지 40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정도라 올해 전국적인 가뭄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북부와 경남 북부, 경북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은 이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가뭄은 농가 피해를 넘어 사회 경제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생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나 하나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도가 온열 질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폭염 상황실을 오는 8월까지 운영합니다. 폭염 상황실에서는 온열 질환 응급처치 상담과 폭염 구급대 운영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7도에서 24.3도로 0.6도가 상승하는 등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병 시기를 맞아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까지 사과와 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제가 없어 발생하는 즉시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제 방법입니다. 지난해에는 안동과 영주 등 경북 지역 12곳에서 과수 화상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료 반값 혜택으로 경북 지역 농기계 임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농기계 임대 건수는 17만 4천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임대료는 38억 원으로 5.7%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 22개 시군 73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봉화에 한 곳 더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대구시가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과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1,800여 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2천여 건으로 늘고 빈곤 아동도 4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시 차원의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빈곤과 아동학대 연관성을 찾고 실효성 있는 아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시는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대구 동구청이 동구 소식지 80메아리 명예기자와 제10기 동구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80메아리 명예기자는 모두 5명을 모집하며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동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에 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15명을 모집하는 블로그 기자단은 동구의 주요 행사와 지역 명소, 인물 등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취재한 뒤 블로그에 올리면 채택된 기사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80메아리 명예기자와 블로그 기자단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운 고 김창식 육군 중사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안동시는 8일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고 김창식 중사의 아들 김경동 씨에게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화랑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에 이은 4번째 무공훈장으로 수훈자인 김 중사는 육군 제61통신지원대대 통신부사관 직책을 맡아 후방지원에 이바지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 훈장 수여는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당시의 급박한 전쟁 상황과 유공자의 전사로 훈장을 수여하지 못하고 71년이 지나 유가족에게 전수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2개월간 운영합니다.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이며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면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고 경찰서나 파출소, 시도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문기관들과 함께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시는 8일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과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 정보와 기술 인력 교육, 미래차 사업 재편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대상은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리 또는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기존에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관심군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비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비뿐 아니라 외부 상담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7일 기준 지원 학교는 159개 학교로 한 곳당 150에서 200만 원이 지원됐으며 교육청은 내년에 지원 학교를 2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